네, 정보 시스템 감리 시작하겠습니다. 지난주 토요일에 그 정보 시스템 감리사 시연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, 뭐, 이 각각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설이나 이런 거는 아마 그 관련 학원들에서 이미 많이 뭐 이제 작성을 해서, 뭐 알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문제 풀이보다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.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사업관리 같은 경우 뭐 이런 문제들이 쭉 나왔고요. 여러분들이 좀 이건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사업관리 쪽은 아시다시피 주로 이제 경영학이나 뭐 이런 PM복 등등에서 이제 관련된 거기 때문에 뭐 외우셔야죠. 뭐 외우시는 거고요. 뭐 커다란 특별히 뭐 내용들은 없었던 것 같고요. 근데 뭐 소프트웨어 과학 쪽은 보시면 전통적으로 기본적으로 이것도 무슨 이론적인 것들이 있고요. 좀 이제 소스 관련해서 좀 나온 것 같아요. 이런 소스 코드를 보고 이게 다양성이냐는 거 판단하는 것들. 여기도 무슨 소스, C 프로그램 소스, 뒤에 보니까 뭐 파이썬도 있더라고요. 뭐 이런 식으로 자바 등등 해서 뭐 고난이도는 아니지만 여기도 파이썬 어느 정도 이렇게 기본적인 코드들에 대한 이해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특징적인 걸 보면 이제 DB 쪽은 뭐 아시다시피 그렇죠. 되게 딱 보면 되게 원시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 좀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이런 그림들, 그 다음에 뭐 이런 문제들 보면 머리가 하얘지는 모르겠습니다. 이런 것도 좀 있고요. 어차피 DB 쪽은 뭐 큰 건 없고요. 여기 보시면 하나 좀 이제 특이한 것들이 몽고DB에 대해서 나온 게 있던데, 그쵸, 이거 51번 문제인데 이게 좀 뭐 아쉬운 건 이런 NoSQL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,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기존의 RDBMS의 차이점이라든가, 이런 NoSQL 도대체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인데, 그냥 단순하게 도덕 문제 같아요. 이게 몽고DB가 문서 기반 데이터 모델이다. 뭐 이런 건 대충 공부하신 분들은 뭐 다 맞으셨을 것 같아요. 너무 단순한 문제였던 것 같은 게 좀 아쉽고요. 그 다음에 이 구조 쪽, 제가 좀 많이 아쉬운 게 이제 구조입니다. 구조 시험 문제를 봤더니 되게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아키텍처 관련해서 기존의 뭐 CPU라든지 메모리라든가, 그래서 딱 시험 문제를 봤더니 약간 뭐 대학때 그냥 시험 보는 중간고사 그런 류의 좀 문제로 딱 느껴져요. 그래서 뭐 당연히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문제들은 뭐 중요하긴 하지만 보안도 마찬가지고요. 보안도 뭐 이런 거 보시면 좀 이론적인 거, 이런 건 이제 도덕 문제죠. 이런 거 보시면 여기 뭐 스캔F가 이렇게 해서 퍼센트가 나왔는데 당연히 이런 건 포맷 스트링이죠. 공부해 보신 분들은 내용이 뭔지 잘 몰라도 이런 퍼센트 이런 거 나오면 포맷 스트링 이런 거 다 아시고, 좀 이것도 좀 도덕 문제 같은 느낌. 그리고 뭐 어려운 것도 좀 어렵고, 근데 기본적으로 뭐 저희가 아마 공부를 좀 오래 해오신 분들은 잘 아실 분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서 아쉬웠던 게, 첫 번째로는 이게 최근에 좀 감리를 어차피 하게 되면 감리 현장에 이제 나와서 감리를 하게 되는데, 그럼 감리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너무 이게 이론적이고 좀 원론적인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보시면 뭐 가장 비일비재하게 그래서 중요한 게 빅데이터잖아요. 그러면 이거 아까 빅데이터가 딱 하나 나왔는데 이거예요. NoSQL이 분석 기반 모델. 큰 의미도 없는 이런 문제가 좀 나온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인공지능 보겠습니다. 인공지능도 하나 나왔는데
뭐, 이 가이드에 있는 활동에 이름이 쓸데리 없는 게 나온 것 같아요. 네. 이게 무슨 감리에 도움이 될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만, 이제 이것도 사실 딱 보면은 이제 도덕 문제죠. 가장 나중에 수행되는 거, 뭐, 목표 수립, 환경, 그 다음에 뭐, 법적 기준 준거 확보. 당연히 실제 라벨링 하는 방법 이런 거 현행하는 게, 맨 나중에 수행되겠죠. 네, 이것도 아주 도덕 문제입니다. 그래서 뭐 이런 게 좀 있고요.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비타 클라우드 있잖아요. 네. 클라우드는 나오지도 않았어요. 저는 사실은 그 저번 시험에 작년도 시험에 MSA 이런 거 나왔었죠.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. MSA가 2분 정도 나왔었어요. 근데 이번에 하나도 안 나오고요. 사실은 최근에 또 이슈되는 게 이제 그 클라우드보다는 또 클라우드 네이티브 뭐 이런 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전혀 그런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게 딱 보시면 이게 이제 이건 24년도 거 지금 그 조달에 나오고 있는 RFP의 목록들입니다. 쭉 보시면 뭐 물론 이제 기본 전통적인 뭐 차세대나 뭐 정보 통합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 이제 나오는 게 있죠. 뭐 AI라든가 네.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거 네. 그 다음에 아까처럼 빅데이터 뭐 요새 많죠. 디지털 트윈도 있고요. 네.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 감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뭐 이건 제가 보니까 그냥 전통적인 이 정보 시스템 관련 서적들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된 것 같고 사실 현장에서 실제 그 일을 하시면서 배운 경험을 가진 지식을 가진 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불리했던 시험인 것 같습니다. 그냥 그 현장 경험 상관없이 공부 열심히 해서 책 많이 본 분들이 그냥 붙어버리는 시험일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드네요.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보시면 현장에서 좀 감리하시기 힘든 분 볼 수가 있죠. 물론 뭐 감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많이 안다고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너무 이론적으로만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붙어서 오시면 좀 적응하기 힘들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물론 뭐 바로 감리 현장에 안 오시고 더 현장에서 이제 경험을 쌓고 오실 수도 있지만 그런 기분이 듭니다. 그래서 뭐 저는 이게 뭐 학원에서 하듯이 무슨 뭐 이거 한 건 아니고요. 전체적으로 이 시험 문제를 보면서 느낀 감정들, 그 다음에 좀 아쉽다. 실제 이제 감리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시험보다는 좀 현장에서 실제 사용될 수 있는 이런 것들 좀 트렌드들을 좀 분석해서 냈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이제 보시면 23년 지금 작년에는 또 이렇게 쭉 나왔죠. 그럼 이런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좀 트렌드들을 좀 분석해서 이런 시험 문제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거는 트렌드와 좀 상관없이 너무 좀 원론적인 거 위주로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